자, 처음 시간에 선생님 뭐 했냐면 유도기 전력에 대한 얘기 했었죠. 맨 처음 중급 때 했고, 유도기 전력에 의한 식은 전압 V는 마이너스 N 델타 T분의 델타 Y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우리 이게 이제 전압을 의미한다. 전압. 다시 반복하는 거야. 이 마이너스에 대한 의미는 렌츠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방향과 관련돼 있다. 전류의 방향. 전압이 걸려서 전류가 흐르게 될 테니까 방향과 관련이 있었다. 그리고 이 N은 뭐였죠? 코일에 담긴 수를 의미를 했다. 그리고 이제 뒤에 게 이게 핵심이죠. 델타 T분의 델타 파이는 자속 변화율 자속의 변화율을 의미를 했고요. 이 자속이라고 하는 것은 뭐였냐? 자기장의 세기 곱하기 코일의 단면적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이렇게 자기장 정의를 곱하기 단면적 자속의 시간 변화율이죠. 시간 변화율. 그랬을 때 유도기 전력의 크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 세 가지 얘기했었습니다. 유도기 전력을 크게 하기 위해선 첫 번째 뭐였습니까? 코일에 담긴 수를 늘린다. 코일 감수를 늘리는 방법이 있었고요. 두 번째 운동 그 움직임 자석을 센 걸 쓰고. 그쵸. 강한 자석부터 하자. 강한 자석. 자기력이 강한 자석을 사용해서 움직이면 자석의 변화율이 커지니까 유도기 전력이 세져서 유도 전류가 많이 생겼다. 세 번째는 동일한 자석이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빠르게 움직이면 자석을 빠르게 움직인다. 빠르게 움직이게 하면 유도기 전력이 커져서 결국엔 유도 전류도 크게 생겼다. 라는 게 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방향에 대한 거를 얘기했는데 이제 이 렌츠 법칙에 대한 설명을 했었죠. 또 이렇게 코일 있고 검유계가 이렇게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에 N극, S극. 자석 N극이 이쪽으로 가까이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했었냐? N극에서 나오는 자기력선이 N극에서 이렇게 바깥으로 나오는데 이 코일 입장에서는 왼쪽으로 향하는 자기장의 세기가 점점 증가한다. 그러면 이 렌츠 법칙에 의해서 유도 기전력은 외부 자기장의 변화에 반대 방향으로 생기기 때문에 왼쪽으로 향하는 자기장이 증가하게 되면 그것의 반대 방향, 오른쪽으로 향하는 자기장을 생성하는 방향으로 이 코일에 전류가 흐른다. 유도기 전력이 걸려서 전류가 흐르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N극이 가까이 오면 오른쪽이 N극 그리고 왼쪽이 S극이 생성되는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 선생님 설명했었죠? 오른쪽에 자기장의 방향 그리고 감싸지는 방향이 전류의 방향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때는 전류의 방향이 이렇게 흐르게 된다. 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리고 자석이 N극이 멀어진다. N극이 멀어지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봅시다. N극에서 나오는 자기장의 세기가 왼쪽 방향의 자기력 선이 점점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죠. 줄어들기 때문에 이 코일 입장에서는 왼쪽의 자기장이 줄어드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N극이 멀어지는 상황에서는 야, 왼쪽에 자기장 만들어야지. 없어지면 안 돼. 만들어야지. 이쪽 방향으로 코일이 생성하는 자기장의 방향이 이쪽 방향이 되고요. 그렇게 되면 이쪽이 N극이 되고 이쪽이 S극이 돼서 결과적으로
멀어지는 N극을 잡으려고 하는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생성이 됩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되니까 유도 전류의 방향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된다. 다음 또 반대 S극, N극. S극이 가까이 오게 되면 S극 밀어내야죠. 그러면 당연합니다. 이쪽이 S극, 이쪽이 N극. 이쪽 방향으로 코일이 만들어내는 자기장의 방향 이렇게 돼서 전류가 흐르는 방향은 이렇게 되고요. S극이 멀어지는 상황에서는 어때? S극 멀어지면은 잡아야죠. N극이 생겨서 잡는 방향으로 코일의 유도 전류가 생성이 된다. N극이 가까이 올 때 N극을 밀어내는 방향, N극이 멀어질 때 N극을 잡아주는 방향, S극이 가까이 올 때 S극을 밀어내는 방향, S극이 멀어질 때 S극을 잡는 방향으로 코일이 유도 기전력이 걸려서 유도 전류가 흐르게 돼서 자기장을 만들어내게 된다. 여기까지가 이제 유도 기전력이 생성이 되는 그런 상황을 얘기를 했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이러한 현상들을 다 전자기 유도 현상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실생활에서 전자기 유도가 적용돼가지고 쓰는 것들 뭐가 있었죠? 뭐가 있었습니까? 발전기 또 도난 경보기, 무선 충전기, 뭐 말했어? 또 인덕션도 얘기했었죠. 인덕션, 하드디스크, 또 뭐 있었니? 과속 카메라 앞에 있는 과속 카메라 앞에 그것도 있었다고 했고요. 하드디스크 있었고, 카드, 긁는 카드, 그것도 그렇고, 교통카드, 교통카드. 또 뭐가 있었나? 하이패스. 무선 충전기, 인덕션. 이 정도 하면 되겠니? 네. 쓸 수 있겠니? 실생활에 전자기기도 현상이 적용돼가지고 활용하는 것들. 금속 탐지기? 될까요? 더 추가하면 금속. 탐지기 등이 있었다. 됐니? 네. 한 가지 더. 우리 맴돌이 전류 얘기했었죠. 그죠? 예를 들면 이게 좀 두꺼운 5mm 구리판이 이 판이라고 합시다. 그랬을 때 이게 여기가 이쪽 끝이 N극이라고 할 때, N극인 자석이라고 할 때 이쪽 위치에서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이쪽 위치에서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이쪽 부분과 이쪽 부분의 맴돌이 전류의 방향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가 N극이라고 한다 그러면 N극이 여기 있다가 이쪽 위치로 움직이게 되면요, 이쪽 위치 중에서는 N극이 멀어져 가고요, 이쪽 위치에서는 N극이 가까이 오게 되죠. 그죠? 이쪽 위치에서 N극이 멀어지기 때문에 N극을 잡아주기 위해서 이쪽 표면에 S극이 형성되는 방향으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맴돌이 전류가 형성이 될 테니까 이쪽 방향에서는 들어가는 방향, 이렇게 방향으로 맴돌이 전류가 생기고요. 이쪽 위치에서는 N극이 가까이 오니까 N극을 밀어내는 방향으로 이쪽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생겨서 이쪽 위치에서는 사실 여기 바깥 표면이 N극이 되는 거고,
이렇게 맨돌이 전류가 생기면 이쪽 표면이 S극이 되는 방향으로 N극이 이쪽 위치에서 이쪽 위치로 가게 되면 여기서는 얘를 잡아당기려고 하고 여기서는 얘를 밀어내는 방향으로 맨돌이 전류가 형성이 된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니? 그러니까 뭐 그때 영상 봤던 것처럼 아주 강한 네오디뮴 자석이 천천히 내려오는 그런 현상을 표면에서 네오디뮴 자석을 움직였을 때 느끼는 그런 것을 표면에 맨돌이 전류가 어떻게 형성이 되겠구나 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다. 이게 이제 구리라고 할 때 구리판 표면에 맨돌이 전류가 어떤 방향으로 형성이 되는지 이거와 같은 그 맥락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가 유도기 전력에 대한 얘기를 했었고, 사실 코일과 자석의 상대적인 운동을 통해 가지고 전기 에너지가 발생이 됐다. 그리고 흐르는 전류의 방향이 이러한 식으로 된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배웠던 게 뭐였어? 전기 에너지의 수송이었죠? 못 빠지게 만들어 놨는데 수송을 못하면 말짱 꽝이다.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발전 방식. 우리 발전 방식 얘기했었는데 태양광 발전을 제외한 모든 것은 이 전자기 유도에 대한 원리로 돼서 전기를 생산이 된다. 결과적으로 뭐를 돌려야 된다? 발전기를 돌려야 되는데 발전기 터빈을 돌려야 되죠. 터빈. 그죠? 발전기 터빈 구조 자체가 터빈을 회전시킨다라는 의미가 코일과 자석의 상대적인 운동을 발생시킨다라는 말하고 같습니다. 그러니까 발전기 터빈을 어떻게 돌리냐? 프로펠러 해가지고 바람으로 돌리면 풍력인 거고, 물의 위치 에너지를 이용해가지고 물이 지나가면서 터빈을 돌리면 수력인 거고요. 나머지는 이제 물을 끓여가지고 물이 증기가 돼서 그 증기 압으로 터빈을 돌리는 건데, 물을 그러려면 끓여야 되는데 화력 발전인 것 같은 경우는 화석연료를 태워가지고 끓이는 거고, 원자력 발전인 경우에는 우라늄이 분열하면서 핵분열을 하면서 나오는 에너지로 물을 끓여가지고 그 증기가 터빈을 돌리는 방식이다. 어찌됐건 나머지는 다 발전기를 터빈을 어떻게 돌리느냐의 문제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태양광 제외. 태양광을 제외한 모든 발전 방식은 이 발전기 터빈을 돌리는데 이제 방법만 다를 뿐이죠. 그런 발전 방식을 택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전기 에너지 수송을 해야 되는데, 사실 전기 에너지 수송 방식을 보면 어떻게 하고 있다? 전압을 높였다가 낮추는데, 전압을 왜 높입니까? 송전을 할 때 발전소에서 전압을 만들어서 전압을 높이는 이유. 손실 전력을 줄이려고. 그렇죠. 손실 전력을 그러니까 그 전기선 도선에서 선의 열에너지 이게 손실 전력이죠. 손실 전력을 줄이기 위해,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 손실 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손실 전력은 전류의 제곱, 거기에 도선의 저항의 곱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 도선에 흐르는 이 전류에 대한 것이 전압을 높였을 때, 이게 이제 발전 전력이 일정할 때 발전 전력은 전압 곱하기 전류이기 때문에 전압을 높이는 승합 과정을 하게 되면 전류의 값이 낮아지기 때문에, 전류의 값이 낮아지게 되면 손실 전력이 작아지기 때문에 그러한 손실 전력을 줄일 수 있다. 그러면 전압을 높여야 되잖아,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전압을 높였다가 낮추는 그 이유인데, 이제 전압을 어떻게 높였었냐? 변압기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죠? 변압기 설명할 때 쌤이 어떻게 설명했었냐면,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변압기는? 변압기 뭐였었어? 이게? 철심이었죠, 철심. 철심의 역할이 자기장을 복사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철심은 자기장을 복사한다. 그랬을 때 왼쪽에서 이 발전을 해가지고 그 예를 들면 아주 간단하게 얘기했었는데 여기에서 10번 감겨 있고 렌트가 100번 감겨 있을 때 대충 합시다. 여기에 이제 전기 기구들이 꽂혀 있겠죠? 이랬을 때, 자 봅시다. 조건이 왼쪽 그 발전기에서 초기에 만들었을 때의 전력 P는 P1을 100W라고 합시다. 이 100W일 때 이제 초기 전압이 예를 들면 10V라고 하고요. 초기 전류가 10A라고 했을 때 P는 VI죠. P는 VI 10V 곱하기 10A 때문에 100W입니다. 그죠? 했을 때 이제 이쪽 코일에서는 10번 감겨 있고 이쪽에서는 P2는 이게 전력인데 전력은 동일하다라고 봅니다. 이제 손실이 거의 없다라고 가정한다 그러면 P2에서 전력은 동일했을 때 V2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이 철심의 역할이 자기장을 복사해준다. 그랬을 때 상황을 보세요. 코일에 여기에 교류가 걸렸어요. 이거 교류포시거든요. 교류가 걸리면 여기서의 생각을 해보세요. 전류가 이렇게 흘렀다가 이렇게 흘렀다가 이렇게 흘렀다가 그러니까 자기장의 방향이 계속 변하게 된다. 그죠? 이 지점에서의 델타 T분의 델타 파이 값 자속 변화율 값이 그대로 철심에 의해서 복사된다라고 치면 이쪽도 마찬가지로 델타 T와 델타 파이 값이 같다. 왼쪽과 오른쪽이 같다라고 치면요. 여기 유도기 전력 식에서 V는 마이너스 N 델타 T분의 델타 파이인데 크기만 생각한다 그러면 델타 T분의 델타 파이가 어떻게 됩니까? N분의 V 값으로 되죠. 크기만 치면 그죠? 그랬을 때 여기서 이게 같으니까 N1분의 V1이 N2분의 V2하고 같게 되는 거죠. 맞습니까? 크기는 같게 되겠죠? 그러면 집어 넣어봅시다. N1이 10번 감았고요. V1이 10V면 그죠? N2가 이건 100이죠? 100번 이쪽 감아버리면 V2는 몇에 값이어야 됩니까? 몇이어야 돼? 10분의 10은 100분의 100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V2는 100V가 되고 전력의 손실이 없다라 가정하면 100W가 돼야 되니까 I2는 몇 암페어가 돼야 돼? 1암페어가 돼야 된다. 그죠? N2가 100번 감을 때 그러니까 이 변압기라고 하는 것은 코일이 여기는 10번 감고 여기에 10배 더 많이 감으면 전압이 10배 더 뻥튀기가 되는 거고 전류의 양은 10분의 1로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제 비교를 해보면 이때 이제 손실 전력을 비교를 해보면 만약에 변압기 없이 처음에 P1에서의 V1 10V 10A 그대로 보내게 되면 만약에 승합을 안 하고 그대로 송전을 하게 될 경우에는 그때의 손실 전력을 P1 손실이라고 합시다. 손실일 때 이때 10A가 되겠죠. 10A의 제곱 그리고 도선에서의 저항 그때의 전선에서의 저항값 의미의 값이 있겠죠. 이 값이라고 한다 그러면 승합을 해서 변압기에서 전압을 10배 높여서 전류를 10분의 1로 낮춘 다음에 보내면 손실 전력이 1A의 제곱 곱하기 저항 R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P1과 P2를 비교를 해보면 뭐가 더 큽니까? P1이 뭐 몇 배 더 커? 100배 더 크죠. 100배 차이 나죠. 그러니까 우리는 손실 전력을 줄여야 되니까 그죠? 최대한 변압기를 통해 가지고 전압을 높여 가지고 보내는 게 이득이다.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이해되니? 네. 자 여기까지
내용 다시 한번 처음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처음 유도기 전력 V는 마이너스 N 델타 T분의 델타 파이 얘기했었고요. 유도기 전력을 크게 하는 방법 하나, 둘, 세 가지 얘기했고, 그리고 이제 렌치 법칙에 의해서 자석 N극이 가까이 올 때, N극이 멀어질 때, S극이 가까이 올 때, S극이 멀어질 때의 법칙의 중심으로 전류의 방향, 코일의 전류가 어떤 방향으로 흐르는가 그거 얘기했었고, 전자기도가 실생활에 어떤 방식으로 쓰이고 있는가 이거랑 맴돌이 전류, 뭐 N극이 구립한 표면에서 움직였을 때 표면에서 전류의 방향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이건 얘기했었고, 발전 방식은 태양광 발전을 제외하고 모든 발전은 발전기 터빈을 돌리는 방식이다. 그죠? 왜? 근본적으로 따지면 전자기 유도 현상을 일으켜서 전류를 생성해야 하기 때문에 터빈을 어떻게 돌리느냐의 문제다. 그리고 이제 전기 에너지를 여기까지 만들었으면 수송을 해야 되는데, 수송을 하는 과정에서 도선 자체에도 저항이 있어서 열 에너지로 없어지는 양이 생기다 보니까 그 에너지를 최대한 낮추기 위한 방법은 이 손실 전력을 줄이기 위해서는 전압을 높여야 된다. 발전하자마자 전압을 높이게 되면 전류값이 동일 전력에서 전류값이 낮아지기 때문에 이 손실 전력이 굉장히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변전소에서 전압을 높였다가 우리가 쓰는 근처에서 다시 낮춰서 사용을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리고 변압기에서의 그 원리를 살펴보면 이 철심이 핵심적인 건데, 사실 이 철심의 역할이 자기장을 복사해주는 그러한 성질이 있기 때문에 자속의 변화율이 같다라고 치면 N분의 V 값이 같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코일을 많이 감은 쪽에서의 전압이 높아진다. 교류일 때. 그렇게 되면 전압이 높아지면 당연히 전류의 값은 동일 전력에서 전압이 높아지면 전류의 값이 줄어들기 때문에 손실 전력이 줄어드는 그러한 결과가 나온다. 여기까지 이해 잘 안 되면 쌤이 편집 좀 해가지고 올려놓을 테니까 반복해서 보세요.